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제와 좀 다르게 좀 즐겁게 방송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까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으로 좀 시장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시에 이제 어제장 네 썸네일을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가로막는 주체가 상승을 막는 주체가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관에서 오늘 매도가 좀 줄었죠.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약간의 수급에도 반등을 강하게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로 해서 기관에 이제 수급이 바뀌었으니까 어제와 똑같습니다. 시황 자체는 어제와 100% 똑같은 게 뭐냐면 어제도 기관의 스탠스를 확인하자 오늘도 기관의 수급의 연속을 확인하자입니다. 이제 수급의 연속성. 이미 이 기관 쪽의 수급은 이미 2차 전지 쪽으로 감지가 됐었어요. 2차 전지 연속적으로 들어오나 추세 상승을 보고 단기 바닥을 노려서 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던 게 장비죠. 반도체 장비 쪽.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덜 팔았습니다. 뭐 그간 제약바이오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네, 기관이 이쪽으로 개입이 돼서 지수를 올려준 부분이 있다라고 지수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어제 좀 아쉬웠다라고 했던 지수 664 그리고 어제 다행히 도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일의 시가가 위로만 떠준다면 좋았겠다라는 이러한 시황 자체는 네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가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늘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666 포인트가 지나서 670P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제 오전에 이제 저희 수강생 분들하고 같이 라이브를 하면서도 이제 레버리지 신규 타이밍이라고도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이 이 포인트예요. 670포인트를 넘으면서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왔던 그 포인트. 맥점이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가 맥점이라면 지수가 쌍바닥으로 아주 이쁘게 해서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눌릴지언정 숨을 한번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관 투자자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 네 적극적으로 매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이번에 올라갈 때 팔면 안 돼요. 올라갈 때 이제 추세 보면서 이 추세가 꺾일 때 이때 이제 물량을 정리해야죠. 그리고 지금 올라갈 때 또 자기 종목이 안 올라가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약한가? 약한 종목인가? 아니면 시장 트렌드에 부합되지 않는 소외주인가? 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게 그렇게 된다면 시장 반등에도 좀 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이 주식이 좀 힘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장 어, 대장 종목군들은 상당히 또 강하게 튀었어요. 그간 실적이 뒷받침됐던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뭐 양호했던 아니면 테마주의 대장급이던 그렇죠. 이런 쪽은 좀 강한 리바운딩이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갑자기 강한 종목군들로 해서 압축 해가지고 포트를 보시는 게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시황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일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어요. 하락 가운데서 좀 약한 가운데서 장 막판에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커들로
중국과 통화한 부분도 있고, 연준에서 이제 한 번에 더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또 호재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좀 또 증시에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 야간 선물 자체도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일단 더 기대해 볼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종가 베팅을 하고 시장을 진행을 했고요. IT 쪽 섹터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환율 자체가 일단은 1170원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환율을 조금 더 유심히 보고요. 얘가 급등만 하지 않으면 일단 시장이 횡보성 혹은 단기 반등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보이는 부분으로는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마이크론 자체 주가랑 국내 삼성 하이닉스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이쪽은 그래도 아직은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급락을 할 때 우리 증시에서 IT를 조금 긴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호하고, 야간 선물 거래에서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어요. 3거래일 만에 국내 증시에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뭐 0.6포인트 어제 야간 선물 상승을 했는데, 뭐 상승의 강도를 떠나서 이 바닥권에서 잡아줄 수 있는 모멘텀과 함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에 의미를 가져서 이거는 오늘 카페 언급을 한번 오전에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수급 개선의 포인트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기관의 단기 매도세가 멈추어서 추세적인 추가적인 개인만 있으면 오케이고, 지금 오늘 시장의 특징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 원래 주 매출처는 유럽입니다. EU.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미죠. 이 추가된 게 미국이고요. 국가가. 그럼 여기서 중이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합작사 설립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시 실적 면에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지수를 좀 올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시장에서 대장주가 가주면 나머지 주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약바이오에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섹터입니다. 앞으로 신라젠, 그다음에 헬릭스미스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임상 결과라든지 무형성 평가라든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이제 그 전에 뭐 도박성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강하게 반등 나오면 단기 투자자라면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또 중장기 투자자 분이시라면 이제 개개인의 이런 종목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오르면 진짜 대박이지만 한 번씩 떨어질 때 보면 그게 보통 반토막씩 냈다가 올라가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고통스러운 기간이 지나가면 또 반등이 나오는 게 또 제약바이오니까 그렇게 보고 대응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제약바이오는 단기 바닥 인식이 어느 정도 퍼진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오전에 카페 시향을 적을 때도 이렇게 적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HLB가 처음에 작살났을 때부터 이제 한가 풀리는 날이죠. 마이너스 21%인가 그때 찍었을 때부터 제약바이오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HLB 뭐 성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한번 먹고
한번 손절하고 이랬죠. 그래서 보고는 있어요. 제약바이오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를.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 소재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전일자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 이 국내는 수율이 딸려서 안 된다라는 말이 시장에 영향을 일부 줬고, 그 다음에 이 솔브레인 관련해서 리포트 증권사 쪽에서 나온 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거래 대금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보는 거는 소재 섹터는 쌍봉을 찍느냐 아니면 못 찍고 밀리느냐가 될 겁니다. 그 외 탄소 섬유 여전히 오케이고요. 반도체 장비 섹터는 이제 진행 중인 섹터입니다. 이쪽은 아직 제재가 이루어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산화가 진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섹터라고 봐요. 히어로 종목이 나올 겁니다. OLED는 히어로 종목이 하나 튀어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쪽도 튀어나오겠죠. 그러한 종목이 내 종목이면 좋은데 아니어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밖에 뭐 돼지 열병이나 뭐 여름 새만금 뭐 신규주 튀어나왔는데, 이 신규주 관련해서는 주말에 한번 쳤겠습니다. 이 신규주 올라왔던 거 반토막 다 나왔어요. 맥점 구간이 있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신규주에서. 신규주는 네, 볼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좀 시간을 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위 섹터는 일단은 1번 수출 규제죠. 3주의 상승 트렌드가 마감됐다. 허나 이게 저는 메가 트렌드예요. 엄청 큰 지금 테마예요. 그럼 2에서 3개월 갑니다. 그러나 이 중간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올려놓고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 많이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버티고 가느냐에 따라서 2차 파동이 나오는 종목도 있겠죠. 안 나오는 종목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일요일날 라이브에 언급을 드린 내용이에요. 18일까지만 하겠다. 그게 어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어제는 뭐 없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도 17일날 그랬고 16일. 그래서 이 시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목에는. 자, 그럼 시황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죠. 오늘 오전에 10시까지 이 프로그램 보면은 들쭉날쭉이었습니다. 쉬운 시장 아니었어요. 오전에 지수도 올렸다 뺐다가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이거 엄청 심하게 하다가 이 보면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즉 기관 개입이 오늘은 필요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거 굉장히 양호한 거죠. 내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개인들. 그래서 가벼워지면 증시는 단기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에서. 그래서 나머지 뭐 수급은 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양매수가 들어온 섹터가 제약바이오였죠.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IT 쪽 버티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기관계 쪽이 오늘 주포였으니까 이런 쪽 올랐겠고, 이런 쪽, 이런 쪽, 이런 쪽, 기관계 쪽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지수가 일단은 양호해요. 이 흐름이 반도체 지수가 여기까지 가버릴지 어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나스닥 뭐 다 양호하고요. 뭐 시간 외에 종목도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에 있는 거, 그리고 마이크론 이 구간에서 강하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마이크론이 신고가는 찍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단기 박스권에서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갭을 띄워서 올라갈지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떨어질지, 얘가 이제 관점입니다. 그러면 IT가 좀 더 강할 수 있냐 없냐. 자, 코스피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상바닥 나왔으니까 21선 돌파 여부만 확인하면 되겠죠.
돌파하면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일 수 있고요. 코스닥 아직 21선까지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지만은 이런 이평선이 서로 붙으려고 하는 회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까지 반등을 하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시켜야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올리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코스닥 본 김에 코스닥 섹터 반도체 한번 보고요. 반도체 괜찮습니다. 코스닥의 반도체 장기 평선 다 돌파시켜 놓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금 강한 편이에요. 시장 대비 IT가. 그리고 제약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 좀 들어왔죠. 이 거래량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한 3일 정도만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오랜만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일단은 가는 흐름을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흐름이 그렇게 해서 업종을 좀 봤고요. 자, 오늘은 신라젠은 매매를 하지 않지만 일단 신라젠 먼저 좀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무형성 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데 항상 이 수급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쇼커버 물량인지 아닌지. 근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단기 반등은 나와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만원까지 반등 나오는지 일단 또 봐야죠. 6만원까지. 그리고 이 추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 때 또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단기 투자자라면. 그래서 이런 구간 5만원 넘기면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5만원은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라젠을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고 있고요. 지수를 보고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면 신라젠도 올라간다. 대신 저는 레버리지를 잡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베팅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셀리버리 또 양호하죠. 양호한데 얘는 먼저 올라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일단 고가에서 눌리는 모습이어서 한번 누르고 가버릴 수도 있고요. 한번 누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구간은 네 나쁘지 않아요. 종목이 구간은 그냥 나쁘지 않다. 다른 제약바이오 가면 갈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단기 낙폭, 단기 상승 후 눌림이라면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수급이 끝날 때까지 종목을 봐야겠죠. 수급이 끝날 때까지 예전에도 9만원 깨고 여기서 대량 수급 있다가 수급 빠지고 다시 대량 수급이 들어와요. 여기에 이 구간에서부터 수급이 급격히 빠지는 구간에 걸릴 때까지는 네 일단은 단기 반등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기는. 그리고 삼화전기 오늘 종가를 한번 봐볼까도 했어요. 종가 베팅을 한번 들어갈까도 해봤고 월요일날 시가에 얼마야? 19,000원 19,000원 지지해주면 네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지를 이 상한가 구간 근처에 지지를 잡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상한가 구간에. 왜냐면은 일단은 뭐 이때 한번 와서 올려버렸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세가 나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 반등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경우는요 단순 반등 정도로만 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 반등 그 다음에 상황 보면서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는 대응의 영역 종목으로 보여주고 SK시코론 PI 지금 매매는 못했어요. 매매는 못하고 여기 물량 해소해 나가는 모습 보면서 또 M&A가 어차피 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네, 이
121선 기준을 잡고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위에서는 안 살 거예요. 아래에서만 보고 아래에서만 맥점에 가격이 온다면 사는 거고, 동진 세미캠 반등은 나오는데 이쪽은 이제 노이즈가 커졌어요. 이걸 고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런 구간을 맞고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성 오늘 이제 매매를 했고, 어제도 종가 매매를 해서 시가에 다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뭐 3분의 2 팔고 또 일부 다시 좀 사고요. 여기서 그래서 내일장 또 종가 베팅 했으니까 반등하면 또 이거는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이 구간에서 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약간 더 빠지면 이제 11선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이 언저리일 것 같아요. 이 언저리. 왜냐면 3일간 4일간 거래대금이 한 2조 이상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RF텍 5G는 나머지는 다 지웠고요. 이거 돌파가 여기서 안 나오면, 돌파가 여기서 못 나오면 얘도 끝납니다. 쌍봉으로. 그래서 매매는 못하고 돌파 나오는 거까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종목 괜찮습니다. 괜찮고 바닥 잡아가니까 수급도 양호해지고요. OLED 관심 있는 분들은 잡아도 무난한 위치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에피시스템은 눌림 같아요. 여기서 일단 추세 때에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눌리는데, 이제 21선이 상바닥을 만들어서 돌아가니까 이거를 추세대를 넘겨버리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확실히 돌리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는 바닥권에서 못 잡았다면. 덕산 하이메탈 어제 이렇게 그어놓고 매매를 못했네요. 6천 이 구간을 그어놓고 매매를 못했네요. 이 구간에서 샀으면 좋은 종가 베팅이 됐을 건데, 일단은 얘는 조금 구간이 놓쳐서 매매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 구간에서 잡았으면 좋은 위치였을 것 같은데, 얘는 종목을 뺄게요. 근데 평소 거래량이 49,000주 분이 안 돼서 거래대금 너무 작습니다. 이 종목은 삭제하도록 하고요.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해서 안 될 것 같네요. 에어부산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가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매가 공고가 있기 때문에, 매가 아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볼게요. 강하게 슈팅 나오면 단기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LNF 눌림 기다리고 있는데 눌림을 전혀 안 줍니다.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눌림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안 주고 있네요. 그러나 눌림에서 공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전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 뭐 일진 머티리얼,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첨보 등등, 뭐 P&E 솔루션도 되겠죠. 그래서 등등 수급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하반기 때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입니다. 하다라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테스부터. 기관이 계속 들어와요. 기관 들어오니까 기관 믿고 이쪽은 배팅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갈 수 있는 섹터예요.
제약바이오는 단기 반등 정도지만 이쪽은 스윙으로 잡아야 되는 섹터다. 주성도 좋고요. 유닛 테스트도 괜찮습니다. 얘는 후공정인데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고, 뭐 칩셋 미디어 얘도 바닥권 반등. SFA 반도체 이거는 관심주로 해서 지금 좀 봐보려고 해요. 이 자리가 수급이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만 들어온다면 강력한 반등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다음 주 수급주 관점으로 SFA를 좀 보고 있습니다. PSK까지 했고, ICD도 물론 좋고요. 일단 종목들 수급 위치, 그 다음에 트렌드 다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의 종목들을 관심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장이 좋아서 네, 기분이 좋네요. 장이 좋아서 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게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힘든 한 주였지만 그래도 마감이 잘 되고 지수 단기 바닥 잡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말은 편하게 가족들과 맛있는 거 드시면서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일요일 라이브에서 뵙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